9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무려 7,000개가 넘는 글로벌 식품업체들이 참가한 유럽 최대의 식품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자, 우리 업체들도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참석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CR 파리 2024라는 행사인데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올해가 60주년이라고 합니다. 코엑스의 한 7배 정도 되는 규모의 면적에서 전시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코엑스 7배요. 예. 굉장히 넓은 규모고 전 세계에서 7,500개의 기업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로 상당히 유명한 박람회인데 우리나라도 매년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160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웬만한 대기업은 전부 참여를 했고 중소기업까지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는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현지에서 한국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한국관에서 뭐 신선식품뿐만 아니라 고추장, 된장 같은 이런 장류, 면 종류, 김치 여러 가지 한국의 모든 식품을 전시를 하고 있는데 현지 전시 관람객들한테 상당히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올해 이 CR 파리의 주제는 변화를 주도하라. 리더 체인지였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한국관 처음 세울 때에 비해서 3배 가까이 규모가 커졌다고요? 네, 그만큼 우리 문화의 성장 속도가 국력과 비례해서 급성장하고 있는 방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국제 정치에서도 문화가 소프트 파워로 이제 자리매김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소위 뭐 K-팝이라든지 심지어는 노벨 문학상도 수상했지만 네. 이런 이제 푸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음식이라는 게 말입니다. 제국을 건설한 나라의 음식이 굉장히 전파되잖아요. 중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그렇죠. 또 이태리라든지 세계 식민지를 건설한 나라. 네, 물론 이제 예외가 아마 이제 몽고 제국 정도 되지 않을까, 러시아나. 몽고는 뭐 점령하느라고 바빠서.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음식이 문화의 발전과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 갖는 나라가 굉장히 많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 이 CR 파리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규정도 그렇고요. 그렇죠. 라벨링이 또 아주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지 맞춤형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심지어는 간장게장까지 선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계탕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것도 내놨고. 네, 삼계탕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 같은 개념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김치, 라면, 소스 이런 이미 알려진 거 외에도 아주 고품질의 우리 한식이 많다는 것을 선보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수출 계약까지 이루어지면은 또 다른 효자 상품이 되지 않을까 희망합니다. 네. 자, 과연 간장게장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는 나중에 저희가 취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우리 식품들이 이렇게 전시된 가운데 유럽 바이어들의 관심을 한데 모은 K푸드가 따로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K푸드가 요즘 K컬처 붐을 타고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라면에서부터 김치, 볶음밥 여러 가지 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번 전시회는 특히 떡볶이가 관람객들한테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컵떡볶이. 그렇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모형을 세워놨어요. 그렇죠. K 스트리트 푸드 떡볶이라는 이런 모형이 세워져 있는데 TT해서 떡볶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 냉동식품이나 또는 일회용 식품 이런 식품들이 시식회도 열고 했는데 현지 관람객들이 상당히 좋아했다고 하는데 관람객들의 반응은 한국의 매운맛이 이 서양에서 맛보는 그런 음식과는 달리 굉장히 건강한 맛이 느껴지는 매운맛이다. 그러니까 칠리 소스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발효된 식품에서 나오는 매운맛이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게 느껴지고 상당히 매력적인 맛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알죠. 칠리 소스하고 이 거리 떡볶이의 매운맛이 뭐가 다른지. 근데 유럽인들이 이번에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노가리칩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겠죠? 비건 아이스크림. 이런 상품도 우리가 개발해서 내놓았는데 유럽인들이 아주 좋아했다고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중에 미식가가 많잖아요. 그런데다가 자기네들의 어떤 그 웰빙을 굉장히 의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입에서는 땡기는데 사실은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러한 오명을 뒤집어 쓰고 네네. 있는 제품이 아이스크림인데 이걸 비건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건으로 한다라는 건 그만큼 지방이나 당을 좀 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노가리칩 같은 경우는 그 감칠맛이겠죠. 감칠맛 플러스 뭐 건강한 매운맛.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구미를 땡기는 차원에서 특히 노가리칩 같은 경우는 CR 혁신상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엑스포의 혁신상을 받았어요, 저게. 네. 그리고 이제 혁신 제품으로 김밥 이미 이제 굉장히 그 유명세를 타고 있잖아요. 냉동김밥. 냉장김밥. 그리고 껌 같은 경우도 씹으면 졸음이 번쩍 깨는 이름이 기발하죠. 졸음번쩍껌. 이거를 그 프랑스어나 영어로 어떻게 해석해서 내놨는지 좀 궁금하긴 그 한데요.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디저트의 경우도 무설탕 디저트. 그러니까는 이제는 사람들이 오래 살면서 자신의 건강을 굉장히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무설탕, 무가당, 무지방, 비건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기호에 딱 맞춘 그런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소개했다라는 점에서 한국의 그 특히 롯데 웰푸드를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네. 것 같습니다. 모 정치인이 뭐 제로콜라 좋아하는 거 잘 아실 텐데 그 제로콜라가 제로가 또 아니라고 하네요. 저도 좋아하는데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한국 기업인으로는 유일하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만찬에 초청받은 우리나라 CEO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크로 대통령이 21일에 이번 CR 60주년을 기념을 해서 세계적인 식품 회사들 CEO들을 초청을 해서 만찬 행사를 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SPC의 그 허진수 사장이 유일하게 참석을 했습니다. 오너가의 3세죠? 그렇습니다. 허영인 회장의 아들이 장남이죠. 그래서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이 허진수 사장을 초청한 그 배경에 대해서는 SPC 그룹이 프랑스와 한국의 음식 교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SPC가 운영하는 베이커리가 파리바게뜨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빠바죠? 그렇습니다. 그 파리바게뜨가 전 세계적으로 1,400개 지점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1,400개나 돼요? 그렇습니다. 프랑스에도 여러 개 지점이 열려서 파리니까 파리에 있겠네요. 그렇죠. 프랑스 네. 사람들한테 상당히 한국적인 그 바게트 빵에 대해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마크롱 대통령이 이 현지에 초청한 그 40명의 CEO들에게 상당히 큰 고마움을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마크롱 대통령이 40명 남짓한 그 핵심 CEO들만 초청했는데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SPC의 허진수 사장이 만찬에 초청받았다. 이게 뉴스가 되는 겁니다.